자, 227번부터 풀어볼게요. 쌤, 232 했어요. 네. 227번. 100원짜리 한 개. 이게 뭘까? 500원짜리 한 개. 쌤, 24예요? 200? 24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기다려봐. 주사위 한 개. 한 개를 던져서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의 개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원 사건이라는 건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표본 공간에서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의 개수인데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건 원소 하나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순서상으로 결정을 짓는 거지.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주사위랑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면 내가 편의상 그냥 앞은 영어로 H라고 쓰고 뒤는 테일이라고 쓸게요. T. 머리와 꼬리입니다. 자, 봐봐. H, 1. 이게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 하고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경우. 이게 경우에서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H, 앞면, 뭐 2도 이렇게 있겠지. 그치? 네. 근원 사건이 원소가 딱 한 개인 집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원소라는 게 있잖아.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요? 그건 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그러니까 H 하나, T 노노노노노노노노. 이 봐봐. 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 x, y. 봐. x랑 y는 한 자리 자연수. 그게 원소가 하나예요. 자, 이렇게 집합을 약속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집합은 말 그대로 x, y의 한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이 순서상 조건제시법에서는 요 막대기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이제 원소의 모양이잖아. 요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씩 써보면 뭐 1, 1 이렇게 순서상 하나가 지금 이 집합에서 원소 하나인 거죠. 원소라는 거는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숫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 사람 이름 하나만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봐봐. 서울예고 3학년 1반 이라는 게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다고.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또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원소라고 한다라는 거야. 즉 3학년 1반 그 안에 학생 한 명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3학년 1반의 집합 그 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3학년 2반 또 역시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죠. 뭐 해성여고 뭐 3학년 2반 또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즉 집합의 원소란 무조건 뭐 숫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집합 자체 또한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냐 없냐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던지는 시행이라는 건 이걸 던져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하나씩이 하나의 원소인 거죠. 굳이 그러니까 원소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순서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내가 그냥 이렇게 놓고 쓰는 거지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원짜리는 앞면 나오고 500원짜리는 뒷면 나오고 주사위가 1이 나온 거 또 이런 게 써지겠지.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또 2가 써지. 이런 것들이 막 써지겠지. H 이해돼? 그럼 여기서 원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H 또는 T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해가지고 총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4개가 나온다는 거야. 즉, 이 24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표본 공간이고 그 2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얘 하나 띄어서 얘만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 거. 즉, 이게 하나의 근원 사건인 거죠, 지금. 이게 하나의 근원 사건, 또 이 집합도 하나의 근원 사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표본 공간의 곧 원소의 개수만큼 근원 사건의 개수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총 순서상이 몇 개 들어갈 거냐가 곧 이 집합에서 이 시행에서 근원 사건의 개수가 몇 개니를 물어보는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사건 하나가 발생될 확률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거든. 동전 던져서 100원짜리 앞면, 500원짜리 앞면
숫자는 6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물어보면 이렇게잖아. 하나가 24분의 1이잖아. 모든 순서쌍의 확률을 계산해보면 전부 다 24분의 1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발생되는 정도가 동일하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하다고 기대되어지잖아. 얘도 확률 구해보면 24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6분의 1이잖아.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24개가 이 근원 사건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궁금증이 좀 해결됐나? 해결됐어요? 해결됐나? 다음 232번. 표본 공간이 1, 2, 3, 4, 5가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해서 전체 집합인 거죠. 이 녀석은 전체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A라고 써져 있는데 1, 3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러니까 집합 A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집합 A.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여사건. 그럼 여사건은 뭐라고 쓸 거야? 여집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야?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그럼 전체 집합에서 얘를 뺀 나머지 뭐 있어? 2, 4, 5 있지.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 즉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m이래요. 그렇죠? 원소 몇 개? 3개. 즉 m값은 3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배반 사건의 개수인데 이번엔 배반 사건의 개수잖아. 즉 뭔 말이냐면 A랑 교집합을 시켜. 어떤 집합을. 오케이? 1에서 공집합이 되는 요 녀석이 이 두 녀석이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엔 1, 3이 써져 있으니까 실제 숫자를 좀 써놓고 해볼까? 교집합을 시켜서 공집합을 만들 수 있는 집합. 예를 들어 공집합이 들어와도 돼요. 얘랑 얘랑 교집합하면 공집합 될 거니까. 또 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4, 5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1, 3과 교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면 되잖아. 즉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쓰냐?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 전부 다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1하고 3만 1, 5 이런 건 안 되죠. 둘이 교집합이 5는 안 똑같지만 두 집합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겹치는 게 있잖아. 그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얘네들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들어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내가 직접 만드는 거야. 봐봐. 여기에다가 2를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4를 넣을지 말지 선택할 수도 있고 5를 넣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이 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2를 넣을지 말지 2개. 역시 4를 넣을지 말지 2개. 5를 넣을지 말지 2개. 만약에 셋 다 안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공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공집합이 들어가도 얘랑 교집합 시키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답에는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답은 8개. 얘가 내가 찾는 n값이라는 거죠. 오케이. 사건의 개수는 말 그대로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배반 사건의 개수는 즉 교집합을 시켰을 때 공집합이 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근데 다 안 들어가면 여사건이랑 똑같아요? 다 안 들어가면 여사건이랑 똑같니? 뭔 말이죠?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건 이제 이런 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사건이에요? 이게 여사건이냐고요? 무슨 말이죠?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여사건이냐가 전체로 봤을 때 여사건이냐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전체로 봤을 때 여사건이냐? A에 1, 3만 있고 바깥에 2, 4, 5가 있잖아. 이제 그 배반 사건이라는 건 얘랑 교집합을 시켰을 때 공집합이 되는 집합을 새로 만드는 거야. 즉 A가 이렇게 있고 어떤 집합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합이 A랑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요. 표본 공간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1, 3은 고정돼 있고요. 2, 4, 5는 여기 중에 한 군데에 써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2를 어디다 쓸지 4를 어디다 쓸지 5를 어디다 쓸지 결정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요게 지금 하나의 배반 사건이 되는 거죠. 집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 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 집합이 될 수 있는 녀석이 몇 개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6건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236의 1번, 3번. 자, 봅시다. 네. 어휴, 자, 네. 자, 일단 우리 문제 조건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진다라는 건 무조건 첫 번째 던지는 시행 나오는 숫자와 두 번째 던지는 숫자를 다른 걸로 취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순서상이 36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1,2와 2,1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역시 그럼 나온 두 눈의 수가 차이가 3일 확률. 그럼 주사위를 2개를 던졌으니까 분모에는 몇이 들어가야 돼요? 36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차가 3이 된다는 게 순서상으로 표시해보면 1이 나오면 몇이 나와야 돼요? 없어요. 4가 나오면 되지 않아요? 차라는 단어는 있잖아. 빨리. 빼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 나이와 네 나이의 차 어떻게 계산할 거야? 14? 그럼 네 나이와 내 나이의 차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요, 혹시? 차라는 단어는 빼기가 아니에요. 빼서 절대값까지 씌운 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차 A 빼기 B라고 물어보는 것과 A와 B의 차라고 물어보는 건 조금 달라요. 알았죠?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내 나이와 네 나이의 차, 네 나이와 내 나이의 차. 대답의 결과는 똑같다고. 오케이? 자, 1,4도 있고요. 2,5도 있고요. 3,6도 있고요. 대신에 4,1도 있고요. 5,2도 있고요. 6,3도 있죠. 몇 개? 6개. 약분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상을 좀 찾아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 순서상들을 같은 걸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면 확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2와 2,1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 그럼 1,2나 2,1이 나올 그걸 동일하게 봐버리면 1,2가 나올 확률을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 36분의 봐봐. 얘네들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시행이 1,1 6분의 2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2 잠깐만 1,3 봐봐 1,4 1,5 1,6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3 뭐 3,2 뭐 이런 식으로 총총 써지겠지. 그럼 봐봐라. 얘네를 네가 똑같은 걸로 볼 거야. 그럼 이 안에 전체 경우의 수가 36개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없지 않아? 네, 1이랑 2랑 6시 2분의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6시 2를 하면 1, 1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 6시 2는 6개 숫자 중에 2개를 고르겠습니다. 1,1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지? 1,1이요? 그러네.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사위 2개를 던진다라고 하면 36가지라고 하잖아. 그 36개를 다 써보면 분명 얘도 써져 있고 얘도 써져 있단 말이지. 그 말 자체가 얘네들은 다른 걸로 지금 계산이 돼야 합니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원소 하나, 이 순서상 하나가 결정될 확률이 36분의 1로 동일하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만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달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는 뭐지? 1, 4랑 4, 1을 두 번씩 얘기할 수 있는 데랑 없는 때가 있잖아요. 아니야. 주사위를 던질 때는 무조건 1사랑 4일은 다른 걸로 계산을 합니다. 무조건 다른 걸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2번을 세준다고. 우리가 이거를 36분의 이거 3개, 얘네 셋을 봐봐. 이게 몇 가지냐 물어봤을 때 이거를 동일한 걸로 봐버리면 3가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36분의 3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6이라고 쓰잖아. 여기다 하고 곱하기 2를 하잖아. 그 말 자체가 다른 걸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42번. (0,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5장이 있는데 4장을 뽑아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수, 즉 4장을 뽑아서 나열을 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자, 질문. 그럼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4자리 자연수 몇 개 있을까? 전체 숫자 4, 5, 그쵸? 15, 4, 5, 9,
아니지. 지금 네? 야, 야, 자, 이게 문제를 읽어보면 카드가 있어. 444. 그쵸? 즉 카드가 하나씩 있어. 4카드를 썼으면 4라는 카드가 또 있지 않는다는 거지, 문제가. 여러 번 써도 되는 것들은 문제를 다 읽어보시면 문제에서 중복을 사용하여 써도 좋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4개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썼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또 4개, 3개, 2개 이렇게 써진다는 거. 얼마냐? 16, 32, 90, 96? 전체가 이제 96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분모에 들어갈 값이고요. 그 숫자가 3400 이상일 확률. 그럼 3400 이상이 되는 숫자는 보시면 3으로 시작하는 4로 시작하는 숫자는 모두 다 3400 이상이 되죠.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볼게. 그럼 여기 4 하나 썼다. 숫자가 지금 뭐뭐뭐뭐 남았어? 0, 1, 2, 3이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몇 개? 4, 3, 2. 그렇죠? 근데 앞에가 3으로 시작하는 건 뒤에가 무조건 4가 돼야 되지. 이 자리엔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죠. 그렇죠? 숫자 뭐뭐 남았어? 0, 1,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몇 개? 몇 개? 즉 이게 분모, 이거 2개 더한 게 분자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확률로 풀어볼까? 봐봐. 이 확률로 풀면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확률로 풀 수 없는 문제거든. 자, 내가 이런 걸 이제 확률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줄게. 요 각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달라. 즉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그렇지. 맨 처음 여기부터 채운다고 하면 맨 처음 여기를 채울 거야. 몇 개? 그렇지. 즉 그럼 맨 처음 여기에다 쓸 때 여기에 4가 들어올 확률은 얼마야? 그렇죠. 4분의 1이야. 여기에 4가 들어올 확률은? 즉 각 자리 숫자가 기대되어진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숫자를 만들어서 96개 숫자를 나열해 놓고 그 96개 숫자 중에 그 96개 숫자가 한 숫자씩 발생된다고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동일하다는 생각하에 푸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몇이 들어올 확률, 여기에 몇이 들어올 확률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지. 말 그대로 여기에 4가 들어올 확률, 여기에 맨 처음 숫자를 써올 때 4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맨 처음 숫자를 쓸 때 4가 들어올 확률 5개 중에 하나니까 그치?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확률 곱하기 확률 곱하기 확률 곱하기 확률 곱하기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 0이 없었으면 확률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좋게? 왜? 여기에 4가 들어올 확률이나 여기 4가 들어올 확률이나 동일하잖아. 어디에 4가 들어올 확률이든 4뿐만 아니라 다른 숫자가 들어올 확률이든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는 확률로서의 풀이가 이제 가능한 거겠지. 그치? 이런 것들은 확률로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자, 다음 문제 258번. 두둥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오늘 왜 그러죠? 갔다 오. 아니 너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죠. 갔다 오겠다. 선생님 오늘 가기만 해주세요. 나? 네, 완전 잠깐 올 거예요. 나는 적어도 수업하다 중간에 애들에다 화장실 갔다 올게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나는 가고 싶으면 쉬면 되니까. 그치? 258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있는 10개의 공이 있대요. 1부터 10까지. 공 10개. 자, 이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내? 6개를 동시에 꺼낸답니다. 그렇죠? 6개를 꺼낼 때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자, 6개를 꺼낼 때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일 확률. 자, 봅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런 조건 없이 그냥 6개를 꺼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겠죠. 그렇죠? 몇이 몇?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숫자가 3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2 중에 하나 무조건 꺼내야 되고요. 그 다음 3은 무조건 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부터 10까지 중에 4개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총 6개를 택하면서 3이 무조건 두 번째로 작은 숫자겠죠. 그럼 몇 가지? 21, 두 가지.
얘는 뭐 선택권 없어요. 그쵸? 얘는 몇 가지? 4부터 10까지 몇 개? 7개. 7개 중에 몇 개 뽑는 거? 4개 뽑는 거. 분모, 분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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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계산해볼까요? 봐봐. 10C6 얼마죠? 10C6, 10C4랑 똑같지, 그치? 19, 8, 7, 4, 3, 2. 미친놈이네? 그쵸? 미친놈이. 19, 너무 좋아한다, 너. 4, 3, 2. 누가 이거 좀 계산 좀 해볼래? 약 4, 2, 8, 약 3, 7, 210개. 7C4는 7C3이랑 똑같고 7, 5, 35, 70개. 그치? 그럼 210분의 70이면 21분의 7이고 21분의 7이면 얼마죠? 3분의 1. 2죠, 그쵸? 자, 봐봐. 만약에 니네가 6개를 뽑았어. 6개를 뽑은 걸 그냥 크기 순으로 맨날 그냥 바닥에 나열해 놓는다고 해봅시다. 어떤 숫자를 뽑아도 나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 놓을 거야. 알았지? 그럼 크기 순으로 6개가 되겠지, 그치? 봐봐. 이 자리에 무조건 뭐가 들어와야 돼? 3이 들어와야 돼, 그치? 이 자리는 그럼 1 또는 2가 하나 들어와야겠지. 그럼 봐봐. 여기에 숫자가 하나 들어올 확률 몇 분의 몇? 10분의. 숫자 10개 있잖아, 지금. 그치?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2개. 됐죠? 그 다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남은 숫자 9개 중에 몇 개? 하나. 뭐? 3. 됐어요? 됐나요? 자, 이제 숫자가 봐봐. 1, 2 중에 하나를 썼고 1, 2 중에 하나를 썼지. 그럼 남은 숫자가 1, 2 중에 만약에 2를 썼다고 해봐. 얘 썼고 3도 썼고 4, 5, 6, 7, 8, 9, 10, 8개가 남았죠? 자,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8분의 몇 개? 얘 빼고 아무거나 놔도 돼, 그치? 8분의 7. 그 다음은 그럼 7개 중에 몇 개? 6개. 그 다음은 6개 중에 5개. 그 다음은 5개 중에 4개 아무거나 들어오면 5개 중에 4.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약분 좀 해볼까? 뭐야, 숫자가 이거밖에 안 남아. 이게 뭐죠? 그냥 7개 중에서 4개 뽑고 2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되는데 확률로 지금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확률로 풀려고 하는데 10개 중에 1, 2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니까 10개 중에 2개 뽑았고. 아, 두 번째는 고정 아니에요? 3으로? 미친놈. 이 크기 순으로 나열했으면 요 안에서도 크기 순으로 써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쵸? 요 안에서도 크기 순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에 아무거나 뽑았죠, 그쵸? 이 중에 아무거나 뽑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틀렸는데. 짜짜짜짜짜짜짜짜짜. 크기 순으로 나열돼서 그럼 세 번째 온 숫자는 이제 봐봐. 세 번째 숫자가 이게 세 번째로 작은 숫자지. 세 번째로 작은 숫자가 9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8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7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에 서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뽑히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 확률로 생각하기 이만큼 4개를 통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확률로. 이만큼 4개를. 나머지 4개는. 그러면 2도 남겨놓고 이게 431, 431 분모 약분되고 7654, 8765 남으니까 이게 8분의 4 이렇게 남는데 그럼 90분의 1 뭐죠? 3분의 1인데 이렇게 확률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3, 1 확률. 어려워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몰라, 어려워. 확률로 계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이거 왜 생각이 안 되지?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볼게 얘는. 괜히 까불다가 그쵸 다쳤죠. 자 봅시다 다음 260번. 아 볼따구가 너무 따갑네. 내일 되면 딱지가 엄청 생긴다는데. 27만 원 주고 지금 사막이 빼고 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얼굴이 너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피부라도 좀 좋아 보여요. 좀 덜 못생길 것 같아. 어? 무슨 저기 뭐 스노우 어플 하나. 자 260번. A, B, C, D, E, F가 학생이 6명이 있어요. 학생이. 예, 학생입니다. 이게 3명씩 두 팀으로 나눈대. 자 그럼 일단 3명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6C3 곱하기 2팩분의 1 해줘야죠. 그쵸? 그게 뭐예요? 우와. 자 6C3은 6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죠. 네. 그럼 6명 중에 3명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다 불러봐. 뭐뭐뭐 3명. 네, 그걸요? A, B, C 3명. 많은데? 20개를요? 써? 써? 다 써? 다 써? 아, 기억났다. 다 써? 지금 기억났어요. 다 써? 싫어? 아니, 기억났어요. A, C, D, A, C, E, A, C, F. 그 다음에 A, D, A, D, E, A, D, F, A, E, F, B, C, D, 선생님 기억났어요. B, C 아니야 기억 안 났어. B, C, F. 뭐 어차피 내가 쓰는 건데 뭐 B, D, E, B, D, F, B, E, F. 그 다음 C, D, E, C, D, F, C, E, F, D, 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 11, 16, 20개 맞죠? 그쵸? 자, 이 20개 안에 중복입니다. 왜냐? ABC를 한 팀으로 하기로 했으면 나머지 한 팀이 DEF인데 DEF를 한 팀으로 하기로 했으면 역시나 나머지 한 팀이 ABC입니다. 마찬가지로 ABD 뺀 나머지 3개 뭐냐? CF 이렇게 AB, ADF 즉 2개씩 중복이 발생하니까 2로 나눠주셔야겠죠. 그렇죠? 인원 숫자가 3, 3 이렇게 똑같으면 200분의 1 곱하고요. 6개를 2명, 3팀씩 나누면 그렇죠. 뒤에다 300분의 1 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이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 A, B는 같은 팀에 속하고 C는 다른 팀에 속하게 될 확률. 그러면 있잖아? 이런 거야. 한 팀이 A, B, C가 한 팀이거나 A, B 이렇게밖에 팀이 될 수 없지 않아? 이렇게 한 팀, 너 나머지 한 팀 있겠지. 남은 3명이서 이렇게밖에 없겠지. 그치? 즉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어. A, B가 같은 팀이 되면서 C가 다른 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A, B, C가 한 팀이거나 A, B가 한 팀이거나 2개밖에 없다고. 그치? 즉 얘하고 분자에 2 들어가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죠? 20. 예, 10이죠? 즉 답은 10분의 2예요. 그래서 5분의 1 나오죠. 왜 2팩으로 나누는지 이제 다들 지금 뭐 분명 지금 채연이 말고도 저 뭐지? 뭐 이런 친구들이 분명 있었을 거거든요. 네. 2를 안 나누고 저걸 다 다른 걸로 보고 4개라고 해야 돼요? 20분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8팀을 뭐 예를 들어 4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원칙으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61번. 아 배고파. 경미, 나리를 포함한 6명이 있어요. 경미, 나리, 나머지는 뭐 A, B, C, D라고 하죠. A, B, C, D라고 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 3개의 조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2명씩 6C 곱하기 4C 곱하기 얼마? 300분의 1. 그쵸?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 중에 경미와 나리가 한 조가 된다는 건 이미 둘이 한 조가 됐어. 그치? 남은 4명만 2팀씩 나누면 되지 않아? 4C 곱하기 2C 곱하기
이 C는 없어도 되죠. 200분의 즉 분모 분자입니다. 분모 분자예요. 오케이. 끝입니다. 뚱뚱 뚱뚱뚱 뚱뚱뚱. 자, 다음 264. 승희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과일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구입합니다. 즉, 그리고 같은 종류의 과일 구별하지 않는데 과일이 사과, 배, 귤, 포도 중 5개를 살 거야. 그럼 과일을 구입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얘들아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러시면 안 되고 전체 경우의 수가 요거죠. 왜냐면 사과를 X개를 살 거고 배를 Y개를 살 거고 귤을 Z개를 살 거고 포도를 W개를 산다고 하면 다 더해서 5개를 사는 거죠. 그렇죠? 같은 종류 과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 각각의 과일을 몇 개씩만 사는지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이게 뭐가 잘못된 생각이냐면 그럼 있잖아. 처음에 사과 사고 사과 사고 사과 사고 사과 사고 그치? 즉 사과를 4개를 산 경우의 수를 이 안에 사과 4개를 산 경우의 수가 이게 몇 개야 다 계산하면 4 얼마야? 4 16 256이야? 256이야? 즉 경우의 수를 전체를 256개로 보겠다는 건 그 중에 사과를 4개를 사는 경우의 수도 24개로 보겠다는 거야. 이게 사과가 다 다른 사과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사과가 내 눈앞에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사과를 4개를 살 거야. 예를 들어. 오케이. 이제 사과도 이런 사과가 있는 거지. 뭐 빨간색 사과가 있고 노란색 사과가 있고 뭐 파란색 사과가 있고 뭐 검은색 사과가 있어요. 오케이? 배도 4종류 있고 귤도 4종류 있고 포도도 4종류 있어요. 이 중에 4개를 살 거야. 이 중에 이런 문제들이 중복순열이 되는 거지. 이거는 몇 개를 사는지만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4H5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분모에 들어갈 값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사과가 2개 포함될 확률은? 그럼 사과가 2개 포함될 확률은 얘가 몇 이상? 2 이상. 우리 종복조합에서 얘 2개 주고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럼 4H 몇? 에이, 2개를 줬다고 해서 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4H 3이겠죠, 2개를 주고 시작했으니. 계산 좀 해주세요. 8C5, 8C 3, 56, 63 아니야? 63, 20. 63 아니에요? 응? 그냥 사과 2개 샀으면 이제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사과 2개. 아, 사과를 2개 이상 사는 게 아니라 사과 2개? 아, 미안해. 사과 2 고정. 그럼 여기 3. 3H 3. 그렇죠? 아, 사과가 2개 이상이 아니고 사과가 2개. 딱 사과 2개 사는 이런 말. 잘 몰랐네. 나도 잘 몰라요. 한글. 자, 268번.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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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자, 1, 2, 3, 4에서 5, 6, 7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한답니다. A는 1, 2, 3, 4고요. B는 5, 6, 7이고요.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의 4제곱개죠. 전체 함수라는 건 대응만 되면 됩니다. 민성이 자니? 몇 번이니 지금? 잘 들어라. 그렇죠? 자,
전체 함수는 3의 4제곱이고요. 그때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a가 b보다 작으면 fa는 fb보다 큽니다. 지금 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f1, f2, f3, f4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5, 6, 7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함수값이니까. 그렇지? 즉 이 5, 6, 7을 가지고 여기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숫자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4개 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중복조합에서 배웠었어요. 숫자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건 n값이 뭐야? 숫자의 개수, 숫자의 종류의 가지수가 여기 들어갈 거고 이 중에 4개를 택할 거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가 만약에 5, 5, 6, 7을 택하기로 했으면 얘가 무조건 7, 6, 5, 5 순서로 배열될 수밖에 없어. 즉 나는 어떤 숫자가 치역이 될지 골라만 주면 된다는 거지. 대신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또 골라도 5,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은 선택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 숫자의 이렇게 하자. b의 원소 개수. 요 녀석은 a의 원소 개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 전부 다 등호가 들어있는 거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분모고요. 이게 분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테마고요. 다음부터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아, 왜 이렇게 당 떨어지는 느낌 들지? 몸에서. 275. 275번 보시면 다트 던져서 여기 맞을 확률 얼마? 그쵸? 그럼 다트 던져서 좀 별표에 맞아야 된대요. 그쵸? 화살표, 회전판 돌려서, 회전판 돌리는 거나 뭐 다트 던지는 건 뭐 다트 똑같다. 276. 자, 반지름이 6cm짜리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 점을 딱 택해. 역시 다트를 딱 던지는 거야. 다트를 던졌을 때 거리가 2 이상 5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거리가 2 이상. 여기서 2만큼 떨어지고 5 이하. 여기서부터 5만큼 떨어진 지점 이하일 확률. 즉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럼 전체 넓이분의 색칠된 부분 넓이 하면 돼요. 전체 넓이 36파이고요. 색칠된 부분은 큰 원 25파이에서 작은 원 4파이를 빼시면 됩니다. 파이는 약분될 거고요. 36분의 21이 답일 겁니다. 약분해서 쓰시면 돼요. 기하적 확률.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 전체 넓이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 뭐 이러시면 되죠. 284. 두 사건 A, B가 자 A, B가 배반 사건이고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그 말은 교집합 시키면 무슨 집합? 공집합. 공집합이 나올 확률은 얼마? 빵. 그렇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에서 PA 합 B가 6분의 5인데요. 그럼 이제 요 공식이 어떻게 써져? PA 더하기 PB. 원래는 PA 교비를 빼야 되는 건데 그게 0이니까 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 또 주어져 있잖아. PA 빼기 PB가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즉 그냥 연립하는 거죠. 두 개 연립 방정식. A 더하기 B가 6분의 5, A 빼기 B가 3분의 1. 즉 더해서 2로 나누면 A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PA는 얼마 그럼? 6분의 2니까 더하면 6분의 7. 2로 나누면 12분의 7. 그렇죠? 얘는 12분의 10이니까 PB는 12분의 3이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 PB 값은 즉 얘랑 곱하면 얼마니? 3, 4, 12, 48분의 7이 나올 거야. 그렇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합시다. 뭐 이 정도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285번. 뚜둔뚱뚱뚱 뭐뭐이거나 뭐뭐. 자, 뭐뭐이거나는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이야. 또는은 집합으로 표시하면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 합집합 공식을 쓰시면 돼. 자,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야. 던질 건데 합이 5가 될 확률, 그 다음에 차가 3이 될 확률, 즉 합이 5가 되는 사건을 A라고 놓고 차가 3이 되는 사건을 B라고 놓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럼 그 녀석은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PA, PB, P, A 교 B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쨌든 주사위 2개를 던질 거니까 분모는 3개 다 36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조건부 확률이 아닌 이상 분모는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와야겠고, PA라는 건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합이 5가 되는 것만 생각하세요. 몇 개 있어요? 1, 4, 2, 3, 3, 2, 4, 1 몇 개? 4개. 그치? 차가 3이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1, 4, 2, 5, 3, 6, 4, 1, 5, 2, 6, 3, 6개. 세 번째는 합이 오면서 차가 3인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87번. 뚜둥둥둥둥둥둥. 왜? 응. 하나면 4분의 1 아니에요? 36분의 8인데요. 8, 4, 36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36분의 8인데 아 그러네? 이게 36이 8의 4배냐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죠? 자, 다음 287번. 짱 쉽죠? 짱 쉬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꺼낼 때 1부터 10까지 중 2개를 꺼낸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2가 될 거죠.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2고요. 그랬을 때 5와 7이 적힌 공 중에서 한 개만 꺼내질 확률은 물어봐요. 그럼 5가 나왔으면 7이 못 나오고 7이 나왔으면 5가 못 나와요. 그렇죠? 됐어요? 5가 뽑혔으면 7이 못 나오고요. 7이 나왔으면 5가 못 나옵니다. 즉,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풀 수 있어요. 순서상이 이게 어차피 10개 중에 근데 2개를 뽑았다는 건 내가 순서상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는 1,2라는 이게 1, 2를 뽑은 거지. 여기서는 2,1하고 1,2가 같아 달라요? 여기서 무조건 그냥 같은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어차피 2개를 뽑은 입장에서 1, 2짜리 공을 뽑으나 2, 1짜리 공을 뽑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럼 5짜리가 하나 들어와 볼까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몇이 들어올 수 있죠? 1, 2, 3, 4, 6, 8, 9, 10. 8개. 됐어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7짜리가 뽑혀도 몇 개? 8개 있어요. 즉 10시 2분의 16개입니다. 오케이. 왜 얘는 같은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2개를? 그거는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우리가 10개 중에 2개를 뽑을까요? 2개를 뽑는다는 말 자체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즉 1, 2와 2를 무조건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자는 거구나.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287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끝이 보이네요. 300번. 마지막 문제네. 300번. 역시 1부터 15까지 들어있는데 이 중에 역시 2개를 뽑는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5 컨비네이션 2겠죠. 그쵸? 그랬을 때 투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자, 우리 곱이 짝수 또는 곱이 홀수를 물어볼 때는 언제나 홀수인 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알았지? 합이 짝수 홀수를 물어보는 거랑 좀 달라요. 알았죠? 홀수 곱하면 홀수 짝수는 짝수 홀수는 짝수는 즉 곱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많지만 곱해서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특히나 숫자를 여러 개 곱할 때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 되게 많아요. 홀수 하나 짝수 2개도 있고요. 홀수 2개 짝수 하나도 있고 짝수 3개도 있어요. 그치? 대신 곱해서 홀수가 5개를 곱해도 홀수가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 홀수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곱하기가 짝수냐 홀수냐를 물어볼 때는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홀수가 구하는 쪽. 그럼 문제에서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을 물어보면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면 되고,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물어보면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는 방향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숫자의 개수가 여기서는 2개밖에 안 뽑지만 상관이 없는데, 만약 15개 중에 7개를 뽑아서, 예를 들어 5개를 뽑아서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서 풀기는 너무 완전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대신에 홀수가 될 확률은 어쨌든 모두 다 홀수만 나오면 되니까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잖아. 즉,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은 1에서 빼주는 거죠. 15C 중에 곱이 홀수인 거. 1부터 15까지 중에 질문 홀수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그렇죠? 8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게 6건으로 꼭 안 풀어도 답은 나와. 말 그대로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풀면 답이 나오는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 선택의 기준이 문제마다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니들이 판단을 해보는 거지. 짝수인 쪽을 세는 게 빠를까, 홀수인 쪽을 세는 게 빠를까 판단을 해서 두 방법이 비등비등할 땐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 누가 좋은 탑재선 이렇게 풀었는데 난 이렇게 풀었어요. 내 풀이 나쁜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답지랑 꼭 답지에 써져 있는 답과 틀리니까 내 답은 안 좋은 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하지만 문제마다 효율이란 게 차이가 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주셔야, 우리는 명심해야 돼.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음식을 졸라 빨리 맛있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김치찌개를 내가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엄마들이 있으니까 엄마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 어머님들 김치찌개를 김치찌개를 제한된 시간 없이 맛있게 만드는 것과, 어머니가 냉부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라. 김치찌개를 있잖아. 어머니 7분 만에 맛있게 만들려고 하면 좀 다른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니? 그렇지. 항상. 완전 이게 되게 비슷한 측면도 있지. 어떤 순서로 어떤 재료를 놓고 이럴 것도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음식을 7분 만에 빨리 만들려면 뭐도 해야 돼? 막 칼질 연습도 해야 돼. 김치를 빨리 써는 거 연습도 해야 돼. 그렇지? 세워라 김치 써는데 3분 4분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냥 맛있게만 만들면 돼. 시간 제한 없대. 물론 그러니까 수능 입장이 좀 그런 거예요. 수능은 시간 제한이 있긴 하지만 내가 실력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시간의 구애를 거의 받지 않고 끝까지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거든. 즉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한 애들은 최상위권, 조금 못 미친 애들, 이 한 문제가 어차피 중위권 애들 30번 안 풀 거야. 그냥 안 풀 거야.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맞추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 친구들한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우리는 일단 그 전까지 잘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수능이고, 하지만 내신 대비는 그게 아니라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특히 나는 이렇게만 쓰고 넘어갔지만 이거를 계산하는 데조차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잖아.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할 것인가, 약분을 먼저 하고 곱할 것인가, 덧셈 할 때도 어떻게 약분을 해가면서 써야 덧셈이 편한가, 곱셈이 편한가, 이런 상황들을 본인이 계속 판단하셔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스텝 1이 끝이 났습니다.